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이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블라인드 뷰도 오늘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은 제가 옛날에 팀장님이라고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수급 맞습니다. 파이터 네. 이거 할 때도 저와 호흡을 오랫동안 맞추셨는데 오랜만에 좀 만나게 네. 됐고요. 김덕호 대표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네, 뭐 오늘 네. 보게 됐습니다. 어제도 봤던 것 같고 이번 주 블라인드 뷰는 지금 김덕호 대표님이 일당백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오늘도 뭐 급하다고 뭐 사자성어 준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시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셉도 확실하게 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태성 팀장이 준비한 먼저 블라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순서 맞는지 확인부터 먼저 해볼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핵심 이슈 수혜주. 네, 그럼 요거를 좀 봐야겠습니다.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자, 그럼 이 종목은 과연 어느 섹터에 있는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IT 내에서 네. 눈에 띄게 굉장히 강했던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유리기판 관련. 유리기판. 네. 맞습니다. 이게 유리기판이 결국 중요한 거 연속성을 좀 가져갈까 말까 그렇죠.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될 것 네. 같은데 이제 괜히 갖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궁금해집니다. 자, 유리기판은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유리기판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SKC가 좀 주가 발동을 많이 했었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리기판이 결국 이제 계속 꿈의 소재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만큼 네. 이제 좀 연속성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양산 시점이 뭐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움직이지만 그 말인즉슨 기대가 좀 식었을 때 사면은 또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식었을 때 산다. 그렇죠. 지금 기대가 좀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오히려 지금까지는 유리기판이 연초에 비했을 때면은 기대가 더 사갔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고요. 일단 유리기판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네.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향후의 가이던스. 지금보다 더 효율 높은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렇죠. 발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발열 잡는다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리기판이 가장 제일 가까워요, 또. 선두에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네.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진짜 궁금한데요.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필옵틱스. 자, 제가 뭐 채팅창에 필옵틱스 기다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억측이신 것 같고요. 자, 네. 필옵틱스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결국 오늘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된 건 삼성전기가 애플 쪽에 이 유리기판을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죠. 유리기판 만들어진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상용화 될 것이며 도대체 어떤 제품부터 상용화가 될 것인가 이런 물음표가 많았는데 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기가 애플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상용화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엄청나게 큰 매출을 저는 잡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장비 쪽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 고객사가 작은 기업도 아니고요. 무려 애플사입니다. 그러면 제품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내야 되고 네.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율도 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10개 만들었는데 9개 불량이면 뭐합니까? 10개 만들었는데 9개가 양품이어야 되기 다 가야죠. 때문에 네. 저는 장비주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당연 필옵틱스가 지금 선두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완성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삼성전기, SKC, 뭐 앱솔릭스 여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쪽 모두에게 저는 장비를 공급하는 필옵틱스야말로 숨겨진 수혜주 뭐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저는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지금 나온 이야기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서 나온 이야기, 삼성전기 쪽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필옵틱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도 필옵틱스가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전기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다른 장비주들, 물론 유리기판 하면 캠트로닉스, 예. YC캠, JNTC 이 기업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쵸. 하지만 가장 먼저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매출을 낸 기업이 어디냐? 라고 하면 필옵틱스이기 때문에 저는 장비주 안에서도 해당 기업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옵틱스는 좀 삼성전기 밸류체인에 가깝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그렇죠. 좋은 거죠. 네. 근데 뭐 우리가 유리기판 볼 때 사실
SKC가 제일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 밸류체인을 주목하는 건 두 가지의 제품이 좀 다릅니다. SKC는 기존에 우리가 기판이라고 불리는 건 네. 플라스틱 기판 위에 실리콘 인터포저가 올려져 있는 걸 그냥 기판이라고 불리고 SKC 앱솔릭스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유리로 바꾸는 통으로 유리를 바꾸는 걸 유리 기판이라고 부르고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하는 것은 플라스틱 기판 위에 실리콘 인터포저만 유리 기판, 글라스 인터포저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전체 통으로 바꿨을 때보다 당연히 내구성에 대해서는 더 나을 수 있겠고 네. 두 번째 다 바꾸는 것보다 부분만 바꾸니까 좀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네요.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술의 어떤 선두 부분은 SKC 앱솔릭스가 단연 제품이 이미 시제품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향후의 사용성 그리고 예. 마진율을 좀 고려를 해보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에게도 저는 관심을 표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내일 우리나라장이 휴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약간의 차익 매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시초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초에도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33,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돌파를 하려고 했다가 계속 못했던 가격대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올 초에 한번 돌파를 하면서 올라와서 시세가 났는데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결국엔 손절 물량이 과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33,000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만약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일단 1차 관문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 가고 나서 거래량이 붙게 되면 그때는 더 높은 가격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 옵틱스였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왜 했었냐면 HBM처럼 SK가 빨리 만드는 걸 지금 이 2점을 다 가져가고 있는데 유리기판 시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실적 개선길에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자,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어느 섹터에 있죠? 네, 물류 섹터입니다. 물류 섹터. 여기 넘어가기 전에 지금 물류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지금 사실 뭐 운임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1년 동안의 실적이 사실 마진율이 좀 많이 훼손이 됐을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직무정지가 된 상태로부터 네. 지금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까지 171일 동안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있던 많은 숙제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를 지금 가져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물류도 다시 원활한 활기를 띨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네. 물류 sek터 좀 많이 안 보지 않아서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선행을 해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움직일 법한데도 안 움직이는 쪽이 이쪽인 것 같아요. 네.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운임지수 아닌가 네,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래도 관세 여파 때문에 먼저 물건을 좀 땡겨놓은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반대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도 종목 하나 잘 그쵸. 갖고 오셨을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 종목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종목 잘 갑니다. 네. 자, 그럼 대표님 물이에요, 지상이에요? 둘 다입니다. 둘 다? 오, 알겠습니다. 자, 종목 궁금해지는데요. 블라인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KCTC. 이게 물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인천항 물류 쪽을 마찬가지로 봤기 때문에 하선 물량들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KCTC 하면은 이제 가장 이슈가 있었던 거는 작년 이제 TMF 사건이 있었죠. 티몬과 위메프가 사실상 이제 굉장히 경영이 부실해지면서 나타났던 여파로 쿠팡이 이제 대세가 된다, 쿠팡 관련주다 이런 얘기로 나오면서 당시에 이제 KCTC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7,000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KCTC가 사실 수출 물량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주가로서는 쿠팡 관련주로만 너무 테마가 엮여 있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내수 경계 활성화가 안 되면은 사실상 주가 소외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KCTC가 제가 선정한 이유를 실적 개선 기대라고 제가 뽑긴 했습니다만은 매년 KCTC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라든가 혹은 이제 영업이익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KCTC를 일종의 에이스 침대처럼 생각을 합니다. 편하네요. 사고 나서 며칠 자고 일어나면 언젠가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일단 이번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42%가 급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발 경기 위축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더불어서 이제 강달러 현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KCTC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운임률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개소를 했었던, 그러니까 작년 2월에 개소를 했던 울산 통합장치장 더불어서 지금 덕평에 있는 물류센터까지 지금 경쟁력을 계속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해외 법인 쪽에 대해서도 지금 성장성을 가속화하겠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 태국과 베트남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갖고 있는 기존 법인의 성장성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와도 지금 사업 기회를 지금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최근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탈출을 했죠. 많은 이제 해외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조업종들이 탈중국 현상을 겪게 되면서 동남아 지역으로 이제 공장을 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도네시아까지도 일부 이제 기업들 체들이 많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 만일 KCTC가 인도네시아 법인까지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쿠팡 관련주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쿠팡이 이제 내년까지 인프라 투자를 총 3조를 이제 계속 지속 투자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2026년도가 꽤 재밌습니다. 지금 테무 그리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까지도 2026년까지 한국에 대한 물류 지분을 계속 투자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먹거리가 한번 2026년 때 대격돌이 나오면서 이 KCTC가 한 번 정도 주가의 반등이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요? 우선 이 KCTC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올랐지 할 때 그때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리스크 해지용으로 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1차 돌파 물량은 4,500원 이상부터가 이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3,7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자, KCTC였습니다. 사실 블라인드 뷰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그리고 앞서 저희가 하고 있는 코너도 막 오늘 이거 올랐다 해서 여기서는 뭐 사야 되지 이런 걸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하다 보면 KCTC 얘기할 틈이 없거든요. 야, 역시 블라인드 뷰는 이런 것도 챙길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이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오늘 처음으로 준비해 주신 전략인데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블라인드 오픈! 이거는 아니죠. 아무리 실적 기술 네 글자라고 해도 김덕호 대표는 아닙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네 글자입니다. 실적과 기술. 요거는 뭐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말하는 교과서만 봤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쉬어가는 이 상황에 글로벌 증시에 지금 가장 많은 시선은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에 지금 집중을 할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만약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잘 됐을 경우 그리고 잘 안 됐을 경우. 만약에 이제 잘 안 됐을 경우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여기서 2월 달에 고점을 다 넘어가지 못합니다. 나스닥도 S&P도 다우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지금 또 박스권 상단 혹은 여기서 더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위치에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조정의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런 대내의 변수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걸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 특히나 1분기 실적이 받쳐주고 2분기 가이던스가 정말 변치 않는다라고 하면 대외 변수는 저는 매수의 찬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해결될 일도 없겠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들이 싸울 것인가? 아닙니다. 미국도 중국도 사실 내심 잘 풀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어제 글로벌 증시에서 금리 인하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지수를 버텨냈지만 내용을 보면 미국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도 그렇게까지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내의 변수가 좀 나타났을 땐 결국 돌파할 수 있는 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서 앞선 또 블라인드 종목으로도 제가 피롭틱스를 가지고 나온 게 유리기판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또 실적을 낸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갖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간 그 이유 중에 원동력은 외국인들의 정말 오랜만에 보는 현물 수급입니다. 맞아요.
근데 현물 수급이 오늘 이렇게 잘 들어왔는데 다음 주 초에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겠죠.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급 동향을 보실 땐 기관의 수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물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꼭 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주말 사이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업종과 기업이 무엇인지 이것만 정리를 해놓으면 저는 다음 주에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짜로 큰 수급들이 들어왔는데 이 수급적인 거 테마성에도 들어갔지만 사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기술이 더 중요한 포인트,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명심보감은 과연 무엇일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이거다, 이 사자성어. 오늘은 뭘까요? 오픈! 거한사위. 저 몰라요, 이 말. 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사자성어로는 유비무환이 있습니다. 유비무환. 준비하면 상관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한 속에 살고 있을 때 항상 위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들이 중요해질 때입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시점에서 증시 상승의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증시가 지금 상승을 하려고 지금 꿈틀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만큼의 상승 탄력은 당연히 나오지 못했다지만 여전히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항상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당장 이틀 뒤, 나흘 뒤,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이듬 주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하반기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딱 남았는데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단기 매매를 빠르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일단 손실 종목을 빨리 좁히셔야지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지만 지금 손실난 종목은 한 번 정도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를 했다가 빠르게 원비중으로 회복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서 저는 포트폴리오 조절을 위한 손실폭 좁히기에 최선을 다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에 준비해 주신 게 토사구팽이었습니다. 거한사위. 거한사위 뜻이 이제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하라는 뜻. 지금 시장 사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전략은 이렇게 준비해 오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자기만의 컨셉이 있으면은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저는 완전히 동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기술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사자성어도 있어가지고 한번 또 어떤 게 고민을 있을까? 해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고 오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